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5성급 호텔리어와 그리고 입시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습니다. 현재는 두 아이를 키우며 14년째 집으로 장기 출근 중입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좋아해서 텍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모전에 나가는 등 다양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른이 되고서 인생이 팽이치기 한 판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팽이치기를 시작하면 계속 돌기 시작한 팽이는 중간에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숨바쁘게 달리기만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내 손 안에 쥔 팽이에 어떤 무늬가 생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야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잠깐 천천히 내려놓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삶의 속도가 환자복을 입고 나서야 좀 낮아졌죠. 병원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휴게실을 갔는데 어떤 분이 두고 간 문진표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문진표 속에 있는 질문들에 간단히 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몸속에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테스트였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엄마의 삶에도 엄마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진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명한 거울처럼 아주 굉장히 맑게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진표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을 나서면서 그리고 하얀 병원에서 하얀 침대 위에서 아이를 낳던 순간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자라났어요. 굉장히 커다랗게 자라났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엄마가 되기 전에 여성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집안일도 한번 안 해보고 큰 그런 딸들이 시집을 가서 요리도 태워보고 그리고 빨래도 잘못해서 옷감도 줄여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더 커졌죠. 우리가 보통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사도 설명서가 딸려오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 기저귀가 찼다, 덥다, 안아달라 굉장히 다양한 수신호를 전부 다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런 울음 버튼이 수백 개가 달린 아이를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덜컥 떠안고 조리원을 나서게 될 때는 굉장한 당혹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떤 인재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아이들이 어떤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될까? 엄마는 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키우는 내내 굉장히 알고 싶은 게 많은데요. 서점에 찾아가서 하루는 책을 뒤져보았어요. 육아 코너에 가서 뒤져보았더니 강남 엄마 이렇게 키운다, 현명한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처음 부모가 되어서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한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책을 원하고 찾아간 거였는데 그런 힐링이 되는 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돌아왔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에게 등을 쓰다듬어 주듯이 어떤 따뜻한 위로가 되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삶은 계속되는 돌봄 노동을 기꺼이 떠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또한 누군가에게 딸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학교에서는 학부모,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막 출산을 끝낸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만큼 퇴근 없는 야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왜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있는 순간이면 굉장히 행복감에 가슴이 차오르다가도 가끔은 갑갑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혼자만의 시간,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살기 위해서 나와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 얼음이 동동 뜬 평양냉면을 시켰어요. 그거를 잘라 먹으려고 과일을 찾는데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지기 시작했죠. 아이 방에서는 지그재그 핑 가위와 또 저희 아이의 얇은 종이짝 같은 손톱을 자르는 손톱 가위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가위는 저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더라고요. 결혼하던 순간에도 엄마가 칼 대신에 가위를 사주셨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가위였거든요. 삼겹살이나 김치 같은 것들을 요리가 서툰 딸을 위해서 잘라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던 순간에 그 결혼식에서 테이프를 자를 때도 가위로 잘랐고요. 그리고 둘째 아기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아빠가 아이의 탯줄을 가위로 잘랐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가위를 부정품으로 묻는다고 해요. 긴 여정에 즐긴 것들을 다 잘라내고 후련히 가라는 의미에서 부정품을 묻는다고 합니다. 가위는 저희의 인생에 굉장히 곳곳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살 때 더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들이, 그리고 연극 배우들에게는 관객이 있다면 엄마들에게는 바로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방지축 실수투성인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을 못하는 순수한 천성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력, 그 작은 100 사이즈의 신발을 신은 작은 아이들이 몸으로 어른들을 용서하는 커다란 수용성.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들의 호흡으로 함께 자라나요. 길가에 핀 풀 한 자라도 배울 게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배우고 감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을 엄마들을 향해 편지 한 통을 적었습니다. 수수하게 피어있는 흰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이 떠오릅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당신은 면사포 사이로 미소 속에 하얀 이가 돋보였죠. 시간이 흘러 당신은 아기를 건네봤습니다. 순면으로 된 하얀 속삭이에서 아기가 얼굴을 찡긋 베넷짓합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가슴을 쥐어 아기의 입에 물리자 흡족하게 먹고 잠든 아기 입에 따스한 모유 한 줄기가 흐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여자에서 엄마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당신이 지닌 영혼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꽃을 찾는 벌들처럼 아이들은 익숙한 엄마의 냄새를 파고듭니다. 당신은 화초 같은 사람입니다.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당신은 밝은 햇살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부드러운 연두빛 잎사귀들의 진한 녹음이 물들었습니다. 인내와 고독으로 쌓은 단단함은 강인한 인상으로 당신의 얼굴을 밝힙니다. 불상처럼 고고하고 성스럽게 핀 꽃으로 온화하게 단장한 그대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스스로 피어나는 꽃입니다.